아직 안 끝났어요. 네. 여기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거 이어서 이제 더 마무리 드리면은 이제 부동산 영업이랑 광고 서칭까지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서칭에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릴 게 뭐냐면은 일단은 광고 서칭에서 제가 물건을 올려가지고 이제 반대로 제가 물건 줄 수도 있잖아요. 네. 맨날 남의 거만 올릴 수 없어요. 네. 저한테 진짜 힘들게 손님 임대인이 와서 물건을 내놓는단 말이죠. 네. 물건을 올려야 되는데 물건을 올리면은 이제 반대로 다른 데서 저를 빼갈 수 있죠. 그렇죠? 빼갈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단 추세상 이게 되게 힘든 게 요즘에 임대인들이나 임차인들이 방을 내놓을 때요. 제가 그 동네에서 웬만한 유대관계나 신뢰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신뢰가 없으면은 제가 중개업소를 하는 저한테만 내놓으시는 경우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쌓이기 위해서는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랑 거래를 몇 번 하거나, 네. 그게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그거를 하실 때 내가 물건이 와도 내가 이거를 무조건 단독할 수 있다. 네. 내가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가능하겠죠. 아니면 정말 급매물이면 가능하겠죠. 그게 아니면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일단은 공동중개를 하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올릴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하나만 더 안내를 해드리면 팁이 약간 팁 같은 경우는 한방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올리면 다른 데가 못 올려요. 정확하게 지금 한방은. 네. 한방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한방은 내가 주거하고 네이버에 올려도 한방은 맨 꼴찌예요. 네. 한방이 제일 꼴찌라 효과가 비비해요. 그러니까 한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긴 한데 효과는 많이 보긴 힘드시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일단은 내가 먼저 올리거나 그렇게 한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지금 사무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제가 무조건 양탈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10중 8구 보면은 주인들이 저랑 3-4번씩 거래를 하거나, 예, 어떤 투자 상담, 투자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임대를 많이 했거나,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양탈을 했어요. 제가 양탈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물건 들어와서. 예. 근데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는데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 다른 부동산에 나갔어요. 예. 그럼 그 의미 없잖아요. 그쵸? 내가 만약 공동중개를 하더라도요, 공동중개 하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요, 임대인 관리하는 것보다는 임차인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갑질이라 그래가지고 하나 바뀌면 언제든지 부동산 갈아타요. 네,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을 많이 보여주고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그 사람 개인사도 제가 알게 되고 친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중간에 나가서 저한테만 내놓을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만들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내놓는 게 또 이제 차라리 이제 영업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광고가 잘 돼야겠죠. 내가 손님이 많으려면. 내가 좋은 위치에 부동산 가서 임대인이 죽어라고 와도요. 네. 임대인이 죽어라고 제 부동산에 와도요. 제가 손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네. 그래서 순서는 임대인이 순서가 아니고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임차인이 순서예요. 네. 임대인이 많은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저희 건물 같은 경우 물건지를 분양 때도 하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물건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10몇 년 되셨는데 여기 구로경찰서에서 다 알아요.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다. 네. 그 사장님은 그 물건지를 뺏기면 자기는 죽는다 생각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예, 물건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하세요. 예. 그래서 부동산이 열 몇 개 있어도 거기 부동산 살아남았어요. 그게 물건지 현실이에요. 그럼 그렇게 일을 하실 건지, 예. 아니면은 차라리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광고도 몰라요. 예. 광고도 모르고 물건지만 쳐볼 줄 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 광고를 선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건지를 악착같이 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영업이 이거예요. 부동산 영업. 왜요? 물건지를 내가 지키려면 방을 빨리 빼야 되거든요.
양탈 생각 별로 없어요. 예. 물건을 빨리 뿌려야 돼 부동산에. 그분이 하신. 그러면 그분이 영업을 하는 이유는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광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부동산끼리 관계되면은 그 몇 년 동안 악착같이 하신 물건지 부동산은 의리되는 거고요. 광고지 부동산이 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중요한 게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임차인이 나중에 저한테 계약했다가 그 사람한테 제가 어떤 매매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임대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물건은 안 뺏길 수 있어요. 예. 왜냐면 그 사람은 다른 데 전화 오면 과감하게 얘기해줘요. 아, 저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양타가 되는 거예요. 100%.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저는 남들이 베껴가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어차피 너희 못하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딱 기간 정해놔요,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만기 2달 됐다 그러면은 한 달까지 내가 물건 안 풀 테니까 조건도 제일 좋게 줄 테니까 니네가 빼봐, 양타로. 아니 못 빼면은 그때 풀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직원들 빼면 양타가 되는 거, 못 빼면 이제 물건 풀리잖아요. 그럼 제가 다른 데 공동 중개하잖아요. 그 부동산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제 물건은 못 뺏어가요. 네. 그 다음에 나와도 그거는 무조건 제가 다 해요. 그게 물건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건지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아까 첫 번째 사례처럼 그 사장님처럼 악착같이 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요. 네. 또 물건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약을 일단 지금 많이 하면서 임차인을 통해서 광고 통해 가지고 차츰차츰 늘려가는 거예요. 확실한 양타를. 그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서칭은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한 번 더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올리시면은 이거를 너무 순수한 마음에 내가 네이버에 내가 물건인데 내 물건인데 층수나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빼가더라도. 네. 그러니까 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저, 중, 고 그 정도까지만 써주시면 되고요. 네, 호수까지는 쓰지 마시고요. 근데 그 네이버에 네. 그 층수를 명확하게 안 넣으면 네. 상단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게 저중고로 하면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그게 정확한 층수보다는 임대 연락처가 제가 볼 때 큰 것 같은데 임대 연락처 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임대인 그뭐 V2 뭐 네. V1 V 있잖아요. 네. V2를 해가지고 올리면 이제 상단에 가긴 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건 근데 어렵죠. 그 일단 층수를 명확하게 안 적으니까 밑으로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광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저도 그 고민이더라고요. 저번에 설명드린 거랑 뭐 조금 연관이 됐는데 업체는 확인하셨어요? 업체 어디 있으세요 지금? 한경. 아 매경이요? 아니 한경이 한국경. 아 한경? 네, 한경이 따로 있어. 그래요? 거기 그러면 동네 부동산들은 어디 거만 있으세요? 그동안 써.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네, 건데 네. 이게 업체가 이게 그거의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과거 전화해봤는데 업체별로 순위가 틀려요. 업체별로. 그러니까 부동산 서브, 뱅크, 뭐 한방 이렇게 있잖아요. 지난 스파이크 얘기했는데 그 업체가 아마 6개나 7개 있을 거예요. 네. 있는데 그 업체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품질 지수 따라가지고 순위가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경 쓰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한경이 품질 지수가 나쁘면은요, 한경 거를 아무리 광고 잘 올리셔도요, 똑같은 날 딱 올려도 한경은 맨 밑에 가요. 만약에 서브나 뱅크가 예, 품질 지수가 더 높다 그러면 엉망으로 올려요. 그게 있어요, 순서가. 네, 여기 기억하시죠? 네.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그래서 사실은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 소유자 연락처 그거 기재하는 경우가 최상단인 현장 확인이랑 소유자 연락처가 최상단인데 소유자 연락처까지 기재하시는 부동산은 거의 없고요. 정보 노출 때문에 현장 확인 아니면 일반 매물이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서 순서가 나눠지는 거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지역별로 그 순위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브로그 같은 경우는 브로그에서도 브로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뱅크를 올려야지만 무조건 뱅크가 1등에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뱅크가 쭉 깔려 있는데 제가 혼자 예를 들어서 피터팬을 썼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27일 저 여기 있고 위에가 막 5월 9일, 5월 8일, 5월 10일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도 있거든요. 회원분들 중에서. 네. 근데 그분도 광고 얘기하셨고 얘기해드렸더니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업체를 한번 바꿔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될 확률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순서가 그 업체 먼저 고르는 게 순서고요. 그 다음에 업체가 만약에 한 군데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가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 그러면은 다 전화하셔가지고 금액 비교하셔가지고 좀 싼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업체를 한 세네 군데 전 회원가입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매달 바꿔요. 어차피 네이버 거기 전송하는 거 제가 충전해야 들어가거든요. 개수가 아니라. 그리고 일반 매물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경찰님 말씀하셔서 얘기 드렸는데 그거는 아마 그게 문제가 훨씬 더 크실 거예요. 그거 하시는 게. 업체를 바꿔야 되겠다. 네, 업체를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나보다 늦게 올리는데 다른 데 올리는 게 나보다 유예가 있다. 그럼 광고 문제가 아니에요. 광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회사 자체가 품질지수가 안 나가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지역이랑 동네 따라 틀리거든요. 그거 뭐 어차피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는 뭐 아주 구식적인 방법이에요. 전단지, 뭐 현수막, 뭐 볼펜이라든가 그런 거 돌리는 거 하지 마세요. 효과 정말 없어야 돼요. 괜히 뭐 아파트에다가 뭐 명함 꽂고 아무도 안 봐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를 만약에 정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하시는 경우는 신축 첫 입주 단지 그런 데 가서 뭘 하시냐면은 엘리베이터 유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출입 올라갈 때 출입문 거기 광고 그런 거는 그 입주지원센터나 그 간이랑 얘기하면은 제가 협찬해주겠다고 하면 걸어주고 해주거든요. 그거 차라리 몇십만 원 걸어오는 것이 나아요.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 없고요. 그것도 아마 신축 입주 단지만 가능하지 만약에 오래된 단지도 있죠. 오래된 단지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데는 이미 부동산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안 봐요. 근데 신축 첫입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깔려있긴 하지만은 일단 그 사람들도 궁금해하거든요. 자기가 처음 입주하는 거라. 그러면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 부동산하고 있으면은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데는 할만해요. 그런 데 말고는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요거는 한 번 더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는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도 받고요. 그리고 물건도 찾았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제일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저희가 꼭 해야 되는데 누가 등기라고 하시죠? 정말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등기라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아직도 자동으로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이게 끝나면 무조건 손님 광고 올리는 게 아니고 등기 먼저 끊어요. 등기 먼저. 이 집을 내가 중개할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등기비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700원, 1,400원. 중요한 거는 내가 10컨 700원, 1,400원이 아니라 손님 붙여가지고 10컨 속에서 계약하려고 등기 딱 끊었더니 못하는 집이에요.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리고 등기는 끊어야 되는 게 필수고 등기를 끊어야지 임대인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집이 몇 평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얼마나 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리관계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등기 얘기 듣죠. 문제 있다고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돼요. 등기 끊었는데 뭐 임대인 같은 경우 뭐 세금 압류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 중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임대인이 모르는 경우 많아요. 뭐 나라에서 공과금이나 가태료 같은 거 안 내면은 얘네가 공문은 보내지만 임대인이 신경 안 쓰고 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슬쩍 압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등기를 미리 끊었죠.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압류부 밑에 담당 부서가 나와 있어요. 무슨 세무과, 모순과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사장님 등기에 이거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면은 나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사장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은 제가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액 얼마인지. 아니면 직접 전화해서 금액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전화해서 주인이
금액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예. 근데 그 금액을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판례도 한번 얘기 들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판례였는데 그 다가구 주택 주인 말만 믿고서 전세금 냈다가 경매 넘어가가지고 네, 중개업자가 책임진 거. 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네, 당혹스러운 그래서 임대 말을 믿으시면 안 된다. 참고를 하시고 만약 계약을 진행할 때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중개업자 무조건 네, 전세 보증금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등기에 있는 것도 확인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해서 금액이 만약에 적으면은 예, 주인한테 계약하기 잠금 전에 갚으라고 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경우는 주인이 뭐 잠금 전에 갚겠다 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특약에다가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하라고 그랬죠. 예, 뭐 압류 언제까지 해지하겠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압류를 해지하며 해지하지 않을 시는 이 계약은 파기키로 하며 계약금 2배 정당 해주기로 한다라고까지 써주셔야 돼요. 네, 계약서 떼야 돼요, 정확하게. 네. 근데 그거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힘들게 해주면 되잖아요.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등기를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네. 다음에 이 기회가 또 있을 때 등기가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등기를 확인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광고, 광고를 어디 올리실지 그거를 결정해서 이제 광고를 올리시면은 이제 그 중개업자에 일단 업무는 끝나는 거겠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업무는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이 다음 페이지가 이게 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데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이 여기예요. 여기인데 구로구가 이렇게 있고요. 영등포구가 이렇게 있고요. 금천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똑같은 사무실 여기 부동산이 엄청 많은데요. 저는 여기 동그라미 친 거랑 여기 동그라미 친 거랑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여기 거를 전 다 해요. 그런 중개업소가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중개업소는 여기만 해요. 이런 중개업소가 있죠. 그러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여기 있는 중개업소는 여기만 하는 중개업소는 여기만 물건 올려요. 여기 있는 물건만. 근데 저는 여기 있는 물건 다 올려요. 물건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겠죠. 똑같은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중개업을 지금 아직 오픈 안 하고 오픈을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오픈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최소한 2개구 이상은 제가 커버할 생각하고 하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제가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구로구랑 영등포구랑 이 2개구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제가 중개업소를 여기다가 꼭 안 하더라도 여기다가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 저기다가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제가 중개업소를 이제 찾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되게 많이. 어차피 여기 있어서 저 다 할 거니까. 근데 여기 너무 극단적이고요. 여기까지 가면 이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다 보겠죠.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 있으면은 금천구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를 2개, 3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역을 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서울도 그러고 경기권도 아마 그럴 거라고 경기권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여기 물건만 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여기만 하는데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여기만 물어보지 않아요. 손님들이 여기도 물어봐요. 여기도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봐요. 손님이 나는 여기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긴 다 안 좋아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그 얘기밖에 못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게 손님 트렌드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3개를.
이유가 뭐냐면 가까워서는 아니고요. 여기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금액이 딱 A라고 하면은요, 1이라고 하면은 1로 가면은 금액이 올라가요. 집에 비해서. 1로 가면은 금액이 싸져요. 네. 그리고 아래로 가면 또 금액이 싸져요. 네. 그리고 옆으로 가면 금액이 제일 싸요. 근데 아래로 가도 계속 내려가면 금액이 올라가요. 네. 부디, 신대방, 동천, 신림 넘어가면. 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파악하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와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신림이나 봉천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다리 건너서 마포에 있는 물건을 물어볼 수도 있죠, 저한테. 멀긴 하지만은 마포에 있는 물건 물어보는가 당산에 있는 물건을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바로 브리핑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고 갔다 오시라고. 저 비싸다고 저기 갔다 오시면 아마 금 똑같은 금액에 지금 엄청 작을 거라고. 그렇게 말로만 해도 상담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알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갔다 오는 게 제일 좋겠지 않겠지만. 그래서 만약 계약서를 많이 쓰고 싶으시면 갔다 오시면 계약서를 많이 써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구별로 대부분 금액이 조금씩 틀려요. 아마 강남도 마찬가지일 거고, 강남구랑 서초구랑 그 옆에 도로 또 넘어가면 또 금액이 또 차이가 날 거고요. 강북도 마찬가지일 거고, 마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내가 구로구를 하더라도 구로구 노당만 알아서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손님한테.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구하는데 내가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 딱 찍었어요. 매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구로구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안 볼걸요, 구로구만? 아, 양천구도 한번 가볼까? 비싸긴 하다는데 괜찮은 데 있나? 강명은 경기도니까 싫고 영등포 쪽 한번 볼까? 여기 양평도 요즘에 좀 싸다 그러던데 여기가 물레동이랑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거야 아주. 근데 정작 중개사는 여기만 할 생각하면 여기만 대부분 중개사는. 그래서 제가 아까 참고로 얘기 드린 거 중에서 오픈을 하시기 전에 준비를 딱 끝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 내가 원하는 거가 여기 2개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2개고 내가 할 물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랑 최소 금액을 알아야지. 그리고 부동산 영업까지 끝내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개업하시는 분들은 어떠실까요? 아, 여기 해야 돼. 일단 개업해. 개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쭉 돌아야지. 한 달 가는 거예요. 계약서 하나도 못 쓰시고. 뭐 사무실 들어오는 뭐 주택 싼 거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겠죠. 아, 수수료 10만 원, 20만 원 못 하겠다. 스트레스 받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순서는 이거를 먼저 파악하고 상권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공을 얘기 드리는 이유가 소공이 안 되시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무조건 소공을 하시라고 얘기는 안 드려요. 그런 분은 대신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준비할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시면 돼요. 대신에. 근데 소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좀 덜 하셔도 돼요. 왜? 소공으로 심을 하시면서 내가 여기 취업을 하시면은 어차피 여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 할 거거든요. 사무실에 일을 하면서. 그러면 그거 한 1년 하면서 내가 어차피 첫 물건지가 확보되겠잖아요. 그럼 그때는 개업하면 돼요. 그냥 쉽게.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제 주변에도 그냥 막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막진 않아요. 막진 않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포커스는요. 내가 직원으로 일을 할 때는 못 벌면 그만이에요. 내가 사장으로 일을 하면은요. 못 벌면은 마이너스가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게 중개업이 마이너스 많이 안 가실 것 같죠? 월세만 나갈 것 같죠? 보세요. 중개업을 제가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돼요. 월세 나가죠. 마이너스 나가는데 안 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광고를 좀 해볼까? 광고를 좀 해봐요. 처음 시작해봐요. 손님이 한 2명 오는데 계약이 안 됐어요. 좀 더 하면 오겠지? 좀 더 해요. 그다음 한 번 계약이 됐어요. 아, 계약이 되네. 진짜 조금 더 하면 더 많이 오겠네. 근데 이미 그때부터 계속 마이너스 가고 있는 한 달에 몇 건 쓴다고 마이너스 안 가나요? 나가는 비용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업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광고나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예.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준비가 일단은 퍼펙트하게 되시. 내가 100% 됐다고 해도 식당 딱 오픈하시면은 부족해요. 대부분.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한번 지역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거 지도를 센터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메인 스팟이 돼서 끝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질문이 약간 이제 예전에 주간에 주중에 이제 2주 텀 동안 저한테 이제 투자 상담 때문에 온 게 있어서 진짜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남은 게 있어요? 인재 상담 포인트. 어우, 이거는 오늘 안 되겠는데요? 이거 대강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이건 대충만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해드릴 건데 이거 제가 이거 일단 임대 상담 포인트 잡았는데 이걸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임대 상담을 과연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좋을까? 예. 이게 좀 사례도 너무 많고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딱 포인트 잡힌 게 이거였어요. 예. 부모님이랑 같이 왔느냐, 혼자 왔느냐.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거기 실제 계약이랑 연결될 때 제일 크게 나눠지는 요소였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동행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럴 경우 전세일 경우, 그다음에 월세일 경우. 예, 그럴 경우나, 그리고 전세는 둘 중에 하나죠. 전세자금 대출로 오거나, 아니면 요즘 자기 돈으로 오든가. 그리고 월세도 둘 중에 하나예요. 비사업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고요.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나 이전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 네. 그런 케이스고, 이제 비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나왔어요. 보증금이 진짜 뭐 500, 1000밖에 안 되는 경우, 적은 경우. 네. 그리고 보증금이 조금 많은 경우, 반전세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를 설명을 드릴 건데,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시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사업자는 왜 이걸 안 나눴냐면요. 사업자는 이 경우가 없어요. 네,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증금 많이 하고 월세 적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이런 경우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대형 프랜차이즈. 나쁜 사람들이죠. 네. 대기업들이 이렇게 해요. 대기업들은 보증금 한 몇 억씩 걸고 월세 최대한 조금 내려고 해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 많이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거는 안 나눠놨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설명드리려면 이거는 1시간은 잡아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제가 기본 틀만 오늘 얘기 드리고 이거 다음 스터디 때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투자 그 문의 들어온 게 2개가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 드릴 건데 일단은 그 오피스텔을 누가 어느 분이 하고 싶다고 전화가 아니라 문의가 오셨어요. 근데 오피스텔 투자가 지금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요. 오피스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수익이 잘 나오거나 그런 게. 근데 제가 분명히 장담을 드리는 건 오피스텔은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권 일단은 포화 상태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대중에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요. 금액도 괜찮고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꼭 이제 고민하시라고 얘기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구조는 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구조는 어떤 거겠어요? 원룸형. 네, 원룸은 너무나 많아요. 네, 원룸형은. 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라고 하면은 뭐 방 하나 거실, 아니면 복층. 네. 이런 거는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일반적인 원룸형인데 보통 이제 오피스텔 분양하는 게 지금 땅값 때문에 대부분 해봤자 실평수가 5평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작아요. 네, 금액 다 뻔해요. 네, 1억 한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해요. 서울권. 좀 비싼 데는 2억까지 가고요. 네. 근데 2억까지 가는 것들은 보통 방 하나 거실 나와도 실평수가 7평인데 6평인데 방 하나 거실 나와요. 얼마나 작겠어요. 네, 원룸을 방으로 방 하나 거실 쪼개놨는데 네, 그런 건 투자 가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을 만약에 투자를 주변에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오피스텔은 투자를 하려면 일단은 구조에 있어서 특수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진짜.
그거를 깔고 그 다음에 시작하셔야 된다. 그것도 없는데 일반 원룸형인데 뭐 금액 좋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장담하는데.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간략하게 포인트 하나 잡아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아파트 분양권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예, 분양권을 뭐 어디 괜찮으세요, 어디 괜찮으세요. 분양권을 하시려면은요, 지금 양도세 많이 내실 거 아니시면은 어차피 5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분양을 받는다는 상황이에요. 분양권을 산다는 게 아니라, 예, 전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초 분양을 받는, 청약해서 분양을 받는 상황인데 그걸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아마 그 대출 관계에 한번 설명드릴 때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대출 규제가요, 지금 규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서 제가 앞으로 연말되면 더 강화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거든요. 예. 강화될 거 얘기 드렸기 때문에 분양권을 지금 사시게 되면, 만약에 청약이 돼서 사시게 되면요, 일단은 5년은 잡아야 돼요. 5년 잡아야 되는데 5년은 못 파니까요. 예. 잡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분양하고 나서 3년이면은 공사 끝나거든요. 길게 잡으면 대부분의 이제 집들이. 그러면 2년 전세 놔야죠. 돈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단순하게 종잣돈 몇천 가지고 한다면은 진짜 큰 오산인 거예요. 예. 전세 넣더라도 내 돈이 일단은 1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1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5년 있다가 또 팔 때 있죠. 팔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될 거냐면요, 지금 분양하고 뭐 로또라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다 없지. 문제가 뭐냐면 그 같은 시기에 규제가 풀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량이 쏟아지겠죠? 네. 그러면 제가 받으려면 그때 파시면 안 되죠, 당연히. 더 갖고 있어야죠. 네, 그것까지. 네. 그럼 결론은 지금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현금 많은 사람은 하시면 돼요. 내가 현금을 계속 있는데 그냥 묻어놔도 된다, 그냥. 대신 돈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되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만약에 생각하시면은 그거 생각만큼 잘 안 나와요, 진짜. 그리고 아파트는 투자가 더 힘든 이유가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대출 규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저번에 이제 얘기들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쪽이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소득이랑 무조건 비례해요.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근데 만약에 일반 주부분이 아파트 분양받는다, 소득 없는데 대출 안 나와요, 담보대출. 예. 내가 월급으로 받거나 임대소득이 있어야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 상가보다 아파트가, 제가 그때 얘기드린 게 그 규제가 더 세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아파트를 만약에 월세 받아서 대출 받겠다, 대출 못 받아요. 아파트 수익이 안 나와서. 그 규제에서 통과 못해요, 아파트는. 기껏해야 상가 정도 돼야지 규제 안 받고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교했던 게, 똑같은 금액에 만약에 한 분은 아파트, 한 분은 상가, 두 분 다 직장 없고 소득 없어요. 네, 둘 다 월세 놓을 거예요. 이쪽은 대출 나와요. 이쪽은 안 나와요. 왜? 이쪽은 월세 받으시면 월세 계약서만 갖고 가면 대출 나와요.